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를 이용한 장르별 게임 개발의 강의를 맡은 강사 고현철입니다. 자, 지금 현재 런게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의 목표는 구성 요소 추가 및 상호작용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 제목을 잡았어요. 자, 이번에 할 부분은요, 바로 게임에 들어갈 각각의 구성 요소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성 요소를 만들 때쯤에 실제로 보면 주인공은 사람처럼 생겼겠죠.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이족 보행형으로 생겼을 겁니다. 달리기 게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지형도 3D 모델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 체계들에 관련된 것들도 다양한 3D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모델을 찾고 붙이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해당되는 모델이나 해당되는 동작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 부분을 지우고 새로 만들 때 사실 코딩적인 부분으로 아니면 리소스적인 부분으로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 그리고 데모를 만들 때쯤에는 간단한 도형으로 먼저 내가 주인공이다 치자, 동전이다 치자 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로직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로직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던 모델들이나 아니면 리소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에셋스토어에서 구매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기서 게임씬 안에서 본격적으로 만들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거기에 따른 간단한 상호작용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상호작용이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만들어진 모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지형을 추가하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지형을 만들 것이고 그 지형을 바탕으로 해서 스크롤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동전을 위치시킨다든지 아니면 점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그 외에 슬라이딩을 한다든지 라는 식으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전 같은 경우도 동전을 먹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대한 UI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기 위한 기본 작업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는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켜져 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작업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게임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UI 부분에 있는 부분들. 지금 보면 텍스트, 버튼. 자, 버튼은 필요 없으니까 버튼은 빼겠습니다. 텍스트 부분은 우리가 방해 안 되는 상황 하에서 살짝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UI를 눌렀고, 여기 텍스트를 눌러서 얘를 살짝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되느냐? 아니죠. 카메라 부분을 좀 바꿀 생각입니다. 카메라 부분의 솔리드 컬러를 조금은 이제 작업에 용이하도록 좀 어두운 색깔로 잡을 생각이에요. 약간 요런 색깔로 잡을까요?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모델을 만든다 라는 거죠. 모델은 어떻게 만듭니까? 하이라이키에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모델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3D 오브젝트로 뭘 만들어요? 바로 캡슐이라고 불린 녀석을 만들 겁니다. 자, 얘의 이름은 우리는 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플레이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3D 오브젝트로 이번에는 스피어 구의 형태로 얘는 어떻게 한다? 코인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3D 오브젝트로 이번에는 큐브, 큐브라는 이름으로 이번에는 여기는 어떻게 랜드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도 얘네들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치도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작업 영역에서 보이지만 게임씬에서 안 보이는 이유는 뭐더라? 바로 카메라가 바라보는 대상의 위치에 모델들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에 대한 부분의 속성들을 보시게 되면 X와 Y 값이 생각보다 꽤 위에 있죠? 오른쪽으로 위에,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위에.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보통 모델을 만들면요, 기본적으로 0,0,0에서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위치를 조정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와 코인과 랜드를 준비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플레이어 부분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코인이요? 코인 같은 경우는 살짝 옆에다 놓을까요?
이게 코인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랜드 덧 해놓을까요? 살짝 아래쯤에다 놓을까요? 살짝 아래쯤에 랜드라고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우선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랜드는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지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크기가 돼서는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길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랜드의 길이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X축이 좀 길었으면 좋겠네요. 한 10 정도 잡을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고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있죠. 자, 랜드 부분. 여기가 뭐죠? Z죠. Z 부분을 좀 더 키우겠습니다. 한 2 혹은 3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키우면은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랜드가 있겠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만듭시다. 객체를. 이번에 3D 오브젝트를 뭘 만들 거냐? 플랜이라고 하는 판때기를 만들 생각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도 어떻게 할 거다? 얘를 배경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값으로 증가될 때마다 얘가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하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화면에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배경을 살짝 뒤에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 배경도 좀 키울까요? 한 X축으로 한 이만큼, Y축으로도 이만큼, Z축으로도 이만큼. 자, 이렇게 키워놓고 보니까,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땅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플레이어와 코인과 랜드가 다 있습니다만, 와, 예, 문제 한 개도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우선은 테스트용으로 뭔가 만들 거냐? 재질을 만들겠습니다. 자, 재질을 만들어 붙일 거예요. 자, 그래서 재질을 만들 건데,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할 거다? 여기에서 재질을 만듭니다. 재질을 하나, 둘, 셋. 3개 정도 만들까요? 자, 그렇게 하고 얘네들의 이름을 F2로 바꾸겠어요. MAT 언더바 플레이어. 그 다음에 여기는 MAT 언더바 랜드. 여기는 MAT 언더바 뭐가 될까요? 코인. 이런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어는요, 약간 핑크색으로 만들까요? 약간 연한 핑크색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어떻게 한다? 내 객체의 색상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가 있으면 쉐이더가 있고, 그 다음 OPQ가 있고 하면서 여기서 알베도를 내가 찾아서 넣는 방법 있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후보를 찾아가지고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쉬운 거는 어떻게 한다? 이 재질을 직접 여기다가 밀어 넣으세요. 플레이어는 플레이에다가 직접 밀어 넣으시면은 얘가 이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자, 랜드는 약간 녹색 형식으로 바꿀까요? 여기 재질을 눌러서 여기는 약간 연두색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랜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랜드 코인은 무슨 색깔? 코인은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니까 이렇게 놓고서 얘도 마찬가지로 코인에다가 넣으면은, 자, 이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배경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배경도 하나 더 만듭시다. 하나, 둘, 자, 컨트롤 T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여기의 이름은 플레이어가 아니라 여기 스카이란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다? 파란색, 약간은 파란 색깔로 바꿔놓고, 예, 바꿨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자, 여기다가 직접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원래 얘가 어떻게 한다? 얘가 백그라운드가 될 텐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은, 직접 내가 객체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자, 얘를 이렇게 직접 넣으니까 어때요? 들어갔죠? 자, 이렇게 넣고 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객체들이 좀 잘 보입니다. 자, 지금은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들이 어떻게? 아까 봤던 어디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랜드로 만들었던 거, 이 지형 좀 더 키울까요? 10이 아니라 한 15, 17, 18, 19, 20 정도로 키우면 좋겠네요. 자, 20 정도로 놓겠습니다. 25, 30으로 놓을게요.
30 정도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뭐 스크롤도 이루어지고 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기본 준비됐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플레이어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다? 얘는 참고로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중력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중력 넣습니다. add 컴포넌트 추가적인 기능으로 add 컴포넌트 하시고 물리력, 강체 물리, rise, rigid body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강체 물리거든요.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여기 그라비티까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 객체의 세부 속성에 대한 것 중에 어떻게 물리력이 생겼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그럼 얘는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나쁘지 않은데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지금 봤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얘를 움직이는 중에 이 공과 우연찮게 부딪혔어요. 얘를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넘어지는 부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플레이어가 이렇게 자빠지는 거는 내가 의도한 상황에서 자빠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랑 어느 거랑 부딪혔다고 해서 자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고쳐봅시다. 리지드 바디 안에서 여기 내부에 있는 상태를 좀 바꿀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콘스탄츠라고 불리는 상수화라는 부분이죠. 상수처럼 딱 고정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프리즈란 단어의 뜻.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단어들을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1번 메뉴에서 여기서 내려가서 끝에서 두 번째 거를 눌러서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 메뉴의 세 번째 거를 찾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뉘앙스 직접 보셔야 돼요. 프리즈는 뭐더라? 우리 꼼짝 말 때 영어로 프리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다? 멈추다라는 것이죠. 포지션에 대한 값을 회전에 대한 값을 멈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강제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물론 로직에서 내가 바꾼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물리 상황에서는 이 물리 상황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을 로직으로 바뀌지 않은 거도 로직으로 말고 물리에서는 이 부분을 내가 막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을 막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축 단위로 돌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얘가 앞으로 자빠지는 부분들은 어떤 거였어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Z가 도는 거였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Z를 여기서 막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가끔가다 얘네들이 만약에 이게 삐딱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도 막아야 돼? X로 막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객체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이 객체를 내가 어떻게 밀건 할 때쯤에 보시는 것처럼 뭐 한다? 자빠지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3D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림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자들을 우리가 바꿀 수나 조정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 라이트라고 불리는 부분을 조정하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광원의 위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 회전시키면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라든지 광원의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광원에 대한 것들 이렇게 좀 조절해서 너무 환한 것들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약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인텐시티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한다? 요걸 0.8 줄이면 좀 더 줄죠. 0이면은요 이게 안 켜졌다는 전제 조건이고요. 1이면 켜진 거고 2이면 더 환해지고 하면서 점점 더 환해집니다. 여기를 0.9 정도로 좀 더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섀도우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게임 상황에서 그림자 있으면 좋긴 좋은데 저는 그림자 좀 뺄게요. 왜? 배경 그림에 이렇게 그림자가 비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자를 비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저는 얘를 어떤 거? 노 섀도우라는 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니면은 방법이 있죠. 아니면 어떻게 한다? 노 섀도우가 싫으시면은요. 앞에서 말하면 뭡니까? 섀도우 맞아요. 여기서 소프트 섀도우 맞는데 여기는 광원을요. 어떻게 하신다? 광원을 돌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얘를 여기 있는 애를 어떻게? 얘가 이렇게 아래로 갔으면 좋겠고요. 맞죠? 얘가 90도. 그 다음에 얘가 0도, 0도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거에 색상을 못 받아요. 여기만 받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컨트롤 Z로 다시 원상 복귀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광원 부분은 그냥 그대로
적당히 잘 보이게 해 놓으시고 대신에 뭘 하신다? 섀도우만 없애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 부분을 합니까? 바로 여기서 상호작용 부분에서 주인공, 동전, 지역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그를 붙이래요. 자, 나는 여기서 이제 충돌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충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거다? 나는 이 플레이는 뭐예요? 사용자가 버튼을 입력하면 점프도 하고 슬라이드도 합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을 한다는 거죠. 조작을 하고, 그러니까 코드에서 키 입력을 받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이 객체도 그 키 입력에 맞춰서 조작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광원이 조금 좀 안 보이는 곳에다 좀 숨겨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뒤로 해도 어쨌든 간에 이 광원은 뭐더라? 바로 이 공간 어디서든 놓더라도 어쨌든 동일한 위치에서 뭡니까? 위치에 동일한 회전 위치에서 그 방향으로 빛을 쏘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치워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인데, 자, 지형은요, 우리가 뭐합니까? 제어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스크롤이 될 거예요. 이렇게 스크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한다? 소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동전은 어떨까요? 동전 같은 경우도 소스 코드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건 좀 이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주인공은 우선 첫 번째 소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소스 코드를 좀 만들어야겠어요. 자, C# 스크립트. 자, 이번에는 뭐예요? 바로 플레이어가 움직일 거니까 플레이어 컨트롤 제어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여기도 스크립트, 여기는 랜드 컨트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점점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은요, 점점 얘가 늘어날 거예요. 아마 이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뭘 하신다? 여기 있는 부분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여기 보시면 asset이라고 불리는 폴더 안에 씬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입니까? 자, 이거를 내가 마우스 U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어디로 간다? Show in Explorer라는 것으로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Run 프로젝트 안에 asset 이라고 불리는 폴더, 실제 폴더예요. 그리고 ESF 폴더를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신스라고 불리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럼 신스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이 이렇게 들어있죠. 아,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폴더를 만들어 관리하면 됩니다. 자, 폴더 만듭시다. 자, 여기 폴더를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는 뭐 할 겁니까? 재질이죠. 재질이니까 여기는 materials, 그 다음에 또 뭐에 스크립트가 있어야겠네. 그래서 여기는 또 폴더 하나 더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내 원하는 위치가 아닐 땐 얘를 드래그해서 밖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밖으로 뽑으시면은 밖에 뭡니까? 해당되는 폴더가 밖으로 뽑혀요. 자, F2키 눌러서 여기는 스크립트 S 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쓴 것처럼요, 소스 코드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안 돼요. 띄어쓰기 넣어도 안 됩니다. 영어로 써야 됩니다. 여기도, 근데 우리가 뭡니까? 여기 있는 씬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폴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숫자가 좀 와도 관계없습니다. 단 띄어쓰기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급적 영어로 쓰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건데? 첫 번째, 저는 여기 F2에서 먼저 여기는 아니지. 여기는 3번 정도로 하겠습니다. 3번 메테리얼. 그 다음에 여기는 1번 신이 되겠죠. 신이 들어가고, 그래서 신, 메테리얼 해서 메테리얼 부분을 싹 여기다 넣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은 메테리얼은 여기에 탑재됐습니다. 스크립트는, 자, 여기는 어떻게 한다? 2번에 스크립트 해놓고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리가 확실하게 잘 돼 있죠. 그리고 미리 말하자면 여기 있는 내가 만든 재질은요, 진짜 재질은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있는 걸 다 모델로 교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상이죠. 그래서 저라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폴더 하나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템프스. 자, 임시적으로 만들 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한다? 바로 이 플레이어라고 불리는 부분에다가 뭡니까? 코드를 넣으셔야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이 랜드 어떻게 할까요? 랜드도 볼까요? 랜드도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스크립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잔뜩 만들면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매니지라고 불리는 거에서 매니저를 여기다 놔두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매니지 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크리에이트에 폴더 하나 만듭니다. 이번에 여기는 얘도 밖으로 뽑을까요? 자, 밖으로 여기쯤에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매니지 외에 별도의 폴더, 여기 이름도 뭡니까? 여기는 캐릭터,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객체니까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폴더를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어때요? 확실하게 보기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애도 이제 뭐가 있어요? 다른 스크립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를 볼 거냐라고 하면 충돌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플레이어라고 불리는 곳 안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충돌에 관련된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은 뭡니까? 이벤트가 들어가는 거. 이벤트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보통은 뭡니까? 객체나 휴대폰 내, 어쨌든 앱 안에서 어떻게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함수들을 어떻게 이걸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을 흔들었다 하면 쉐이크.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휴대폰을 터치를 여러 번 눌렀다 그럼 터치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함수나 아니면은 뭡니까? 아니면은 객체를 우리는 이벤트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이벤트 동작 함수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가지냐면요, on이라고 불린 접도에 이벤트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외워야지. 충돌이라고 불리는 단어는 어떤 거? 콜리전이라고 불리는 단어가 기본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on 이벤트니까. 콜리전. 그래서 충돌이 진입했다, 빠져나갔다죠. 그래서 어떻게 on 콜리전 엔터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할 거다? 유니티에서는 이걸 가르쳐줘요. 보통 유니티나 이런 다른 책에서는 어떤 거? debug.log라는 걸 쓰게 만듭니다. 여기서 충돌 데스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걸 알려주는데 제가 쓸 때는 어떤 거 써요? print라는 단어를 썼죠?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를 재정의한 게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 쓰셔야 돼요. 편한 거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놓고 이제 우리는 뭘 한다? 바로 얘를 이제 놓으면 떨어지면서 여기 보시는 거죠. 충돌 데스라고 불리는 거. 아까 말한 디버그 로그와 프린트가 여기 프린트죠. 여기 디버그 로그죠. 이렇게 함수가 작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어째 충돌되거나 할 때쯤에 나오는 함수는 바로 여기 있는 함수다라는 것인데 사실 종류는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얘기를 좀 하면서 아까 말한 태그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